네, 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이번에는 명리로 보는 부자사주들의 특징들을 한번 적전수 이론에 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 자평진전 격국론으로 다시 재해석을 이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사주의 특징과 또 재물에 대한 어떤 인식 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이제 적천수 천미 학원 하지장이라고 있거든요. 부기, 빈천, 수요를 이렇게 보는 하지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자 사주들은 이렇게 하지, 기, 임부,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지, 기, 인부, 재기, 통문호라 그랬거든요. 재성의 기운이 문호에 통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이론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재성의 기운이 문호에 통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유백은 선생이 몇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주석을 달아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제가 왕하고 일주도 왕할 때는 재성이 관성을 보호한다. 이것은 이 제격의 이 정관격이죠. 제왕 생관격이죠. 제왕 생관격이죠. 재성이 왕하고 일주도 왕할 때 관성이 재성을 보호한다. 정관 용제도 되겠죠. 정관 용제. 정관이 정관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 정관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제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하고, 재성은 정관이 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이거든요. 그럼 재성이 이 정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격의 정관격이다 하면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정관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상신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왕하고 일주도 왕할 때는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고, 그럼 이거 완전히 격국으로 볼 때는 정관 용제 아니면은 재생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인수를 끌 때는 제가 인수를 극하고, 인수를 끌 때 어디에요?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인성이 식신을 이렇게 극해서 격국을 깨버리죠. 그런데 그때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신을 살려주면은 식세가 다 격국의 성패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수를 기뻐할 때는 제가 관을 생하고, 인수를 기뻐할 때는 일간이 약하거든요. 재신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재성을 써가지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생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내가 일간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일간이 약할 때는 이렇게 인성이 와가지고 일간을 도와주면은 내가 재성을 써서 관을 이렇게 만든다. 재신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대신 또 인수를 기뻐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상관이 중첩됐을 때는 제과상관을 유통하고, 상관생계라는 얘기거든요. 상관이 중첩했을 때 제과상관을 유통하고, 상관생제격이라는 얘기죠. 제가 중첩하면 상관이 유한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이렇게 유한,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을 만큼 이렇게 상관이 있어줘야 하고, 제가 없을 때는 암처에서 제국을 이루고, 암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지 내지는 지장간에서 이렇게 재성국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재성이 노출하면 상관 역시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론의 어떤 격국론에 준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다 격국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재기 통문호를 다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래서 사주 하나를 보면은
자월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격국을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은 자월의 이제 임수일주죠. 그런데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칠살이 1순위의 용신은 칠살이죠. 그 다음에 관성이죠. 관살이 없으면은 식상이라도 있어줘야 되겠죠. 이 간목 식상이 이렇게 딱 그 야무지게 인해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녹이 이렇게 일제 녹이 있으면서 이렇게 식상이 야무지게 하나 딱 투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양인격에 그 신자 수국이 돼가지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요. 저 임수일간이. 그러면 이 임수일간은 엄청 그 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성이 이렇게 투출됐어요. 이 재는 양인이 아주 이렇게 작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신이 이렇게 투출해서 지지에 이렇게 녹을 얻고 여기에 또 장생지까지 얻었어요. 그럼 굉장히 왕한 그 식신이거든요. 일간도 왕한데 식신까지 이렇게 왕해요. 그런데 식신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일간이죠.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하는 격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아주 좋은 사주가 됐죠. 그래서 부자 사주가 이제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그 임철도 선생께서 이제 분석해 놓은 것을 한번 보면은 임수가 중동에 생하니 양인이 당권한 계절인데 여기까지는 그 자평진전의 그 격국의 어떤 형태가 이제 유지가 되죠. 연월에 목화는 무근이고 연월에 그 목하고 화는 무근이라고 그랬거든요. 무근이 아니죠. 화는 여기에 그 장생지가 있고요. 여기는 간목은 여기에 녹이 있고요. 그리고 더구나 또 인해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목을 도와주면서 이 병하고 간목하고 굉장히 유정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근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주관적인 그 판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지의 식상이 충파되니 일지의 그 식상 일제 숙상이 이제 인신충에 의해서 이제 충파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평진전 형충해합의 그 해법을 논함에 보면은 이렇게 신자 수국이 되거나 인해합이 됐잖아요. 인해합이 되면은 삼합이나 육합에 의해서 충이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신충이 없어요. 이제 자평의 이론대로 하면은 인신충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 인성은 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오히려 식상을 이렇게 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화해가지고 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생해주니까 아주 주변에 여기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 그 고객들이거든요. 고객들이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면서 오히려 식상까지 이렇게 생겨주더라. 그러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충파하니 그랬어요. 보통의 명조 같으나 그러나 기쁜 것은 일지가 식신이고 했어요. 또 일지가 식신이고 해시로 목화의 생지이며 더욱 인해합이 있어 목화의 기운이 더욱 튼튼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대로 봤네요. 그리고 자진이 공해한 즉 식신이 도리어 생부를 받아 이제 신자 수국이 돼가지고 수세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공해한 즉 식신이 도리어 생부를 받아 이른바 제기통물을 이루니 부가 100여 만에 이르렀다. 대저 거부의 사주는 재성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단지 생화 유정하고 곧 제기통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 만약에 제가 왕제 임하였으면 관성이 없어야 하고 일주가 신령하였으면 반드시 비겁에 도움이 있어야 안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논법은 거의 대부분 다 딱 양인격의 병화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양인격의 그 식신이 이렇게 투출됐는데 식신이 이렇게 왕하고 이 재성도 이렇게 인의 그 장생지를 이렇게 받고 있고 정관에는 목화가 굉장히 유정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 통로가 돼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이 인월에 생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궁tun보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화하고 괴수가 이렇게 투출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은 이제 병화는 간목 입장에서 식신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건 인성이죠. 인성이 식신을 이렇게 극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자평진전의 생극의 이론대로 이렇게 논하자면은, 근데 이렇게 수국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과갑을 하는, 이렇게 아주 사주가 이렇게 고급 사주가 돼가지고 과갑을 하는 이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들은 이렇게 이제 격국의 우리 격국론의 이제 생극제화를 보면은 수국화하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여기 나름대로의 궁퉁보감의 나름대로 이론에 따라서 여기 일간이 좋아하는 것이 병화다. 특히 인월의 환경에 따라서 병화를 좋아한다. 병화만 또 있으면 안 된다. 이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이렇게 자윤을 시켜준다. 촉촉하게 해준다. 그리고 병화는 인월의 환경을 따뜻하게 이렇게 온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신의 희용제요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하고 우리 자평진전의 격국하고는, 격국의 생격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죠. 관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드시 비교의 도움이 있어야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자평진전 이제 격국론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양인격이 재성이 투출하고 간목 식신이 투출하여 식신생제를 하는 격국이다. 이제 양인격의 식신생제라는 격국이거든요. 자평진전 233페이지에 양인격에서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격이 좋지 않죠. 폐격이 되죠. 그러나 제 뿌리가 깊고 식상을 써서 양인을 이렇게 변전하여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는 비록 골룡이나 월교에 비하지는 못하더라도 부기를 취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 사주가 식상하고 재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정한 관계죠. 비록 원령에서 투출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일지에서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해주니까, 식상하고 재성이 서로 상생해 주니까 유정하지만 유력하다고는 이제 그렇게 논하지는 않죠. 원령에서 투출해야 유정하고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정한 사주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 사주는 일간왕, 양인왕, 재성왕, 이렇게 식상왕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어떤 운이 와도 가장 안 좋은 운은 신금이 와서 신금이 이렇게 병화를 이렇게 합구하는 운이나, 그러면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치는 이런 운들은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인성운이 이 식상을 쓰니까, 식상을 써가지고 재성을 생해주니까 인성운이 좀 해롭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경진대운이 이렇게 있어요. 경진대운에 경금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자진 수구까지 했거든요. 신자진 수구까지 하면서 이렇게 경금이 와서 수를 이렇게 생해주면서 경금이 이 간목을 이렇게 치니까 식신이 손상이 됐죠. 식신이 손상이 되면 여기 왕한 비급들이 전부 다 재성으로 가니까, 이런 운에는 조금 재물의 손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았겠냐. 이 부자 사주라 하더라도 이 부자 사주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기복이 다 있겠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돈이 적게 들어올 때, 돈이 또 이렇게 나갈 때. 근데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올 때는 대체적으로 인성이 식신을 이렇게 치니까 좀 해롭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식신생제해가지고 아주 장사를 잘하고, 또 이렇게 내 종업원이 나를 돈을 이렇게 벌어주는 이런 종업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인성운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이 식신 그 종업원들한테 자꾸 그 이렇게 진상 노릇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상 노릇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 근근무하니까 진상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 식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게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얘가 식신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재성까지 이렇게 좀 안 좋아지, 재성에 이렇게 재성을 생하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만약에 간목이 이제 금한테 이렇게 당할 때 이 병화도 이렇게 손상을 받아버리면은 재성한테 이렇게 손상을 받아버리면은 아주 흉한 사주가 되겠죠. 체용 격국하고 상신이 이렇게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각기압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안 좋겠죠. 각기압 이렇게 정관이 들어와 가지고 식상이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좋겠죠. 그리고 칠살운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칠살운이 오면은 이 간목 식신이 칠살 어려운 난제도 이렇게 물쳐주면서 이 재물도 이렇게 벌어주는 이런 운이 이제 무인대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신생재 재생관 그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고요. 이런 운에 칠살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식신이 칠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간목이 목국토도 하고 목생화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일찍 내 직원을 데리고 내 부하 직원이나 또는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원으로 인해서 난제도 해결해주고 돈도 벌어주는 그런 직원폭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보면요.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중소기업 사장을 보필해주고 보좌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럼 그 사장은 다 잘 돼 있더라.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부자 사주고, 우선 식신이니까 종업원들이 좋겠죠.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금이 와버리면은 이제 이 직원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 진상들, 이제 편인들이 이제 그때는 내 거래처가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고 또 이렇게 개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면서 내 것도 취하면서 남도 이렇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 격국이 성격이 된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향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밀어주고 귀한 사주가 됐어요. 요 사주도 한번 임표조 선생의 해석을 한번 보면요. 개수가 중하에 생하였는데 또 오시로 재관이 태양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기쁜 것은 이론이 득지하고 또한 연간 임수가 장생에 앉아있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재성이 유기한데 더욱 아름다운 것은 오행에 목이 없어 수가 설계되지 않고 화는 도움이 없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임수를 용신하는데 운이 서북으로 달려 금수가 득지하니 유업은 많지 않았어도 본인이 창업하여 40-50만의 부를 이루고 일처사첩에 8자식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보면은 전부 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런 주관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뭐가 이렇게 딱 이론에 준해서 딱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보면은 오행에 목이 없어요. 오행에 목이 없고 수가 설계되지 않는다. 이제 수가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화는 도움이 없고 설계되지 않고 이 화는 목생화를 이게 못 받으니까 도움이 없는 것이다. 임수를 용하는데 운이 서북으로 달려 금수가 득지하니 유업은 많지 않았어도 본인이 창업하여
4, 50만의 부를 이루고 일처사첩에 8자식을 두었다. 이제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떤 이론에 준해가지고 이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해한 이런 것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평진적 격국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5월의 개수, 5월의 개수 재생관의 사주 자평진전 182페이지 이미 5월에 생하거나 개수가 4월에 생한 경우에는 제가 단독으로 투출해도 기약이 되는데 월령에 이렇게 암장된 정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 182페이지 이 제격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월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칠살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 무토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을 감추고 정관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나쁜 것은 감추고 좋은 것이 투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임수가 4월에 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주는 재생살이나 살을 감추고 정관이 투관되어 재성의 생을 받고 있으므로 재생관의 기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을 보는 법은 183페이지 운을 보는 법에 보면은 제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 운은 신앙운과 인수운이 좋고 칠살과 상관운은 불리하다.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재생관 이렇게 하는 사주에 운을 보면 신앙운도 좋고 인수운도 좋다. 칠살과 상관운은 불리하다. 그 대신에 관살혼잡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상관운은 이렇게 상관운은 일간을 이렇게 이렇게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운은 불리하다. 근데 인수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또 상관운도 나쁘지는 않죠. 무토와 병화가 월령에서 투관되어 서로 상생함으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다. 이 사주가 이제 보면은 무토하고 이렇게 이 병화 재성하고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월령에서 투관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면서 유정한 사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1등급의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운 분석을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죠. 신앙운과 인수운이 좋고 칠살과 상관은 불리하다. 이제 이것도요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 잘 봐줘야 되는데요. 이런 거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비록 제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하나의 사물을 놓고 각각 보는 안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각각 개인의 어떤 안목이 같이 이렇게 통일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운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사주는 아주 1등급 사주고 부자 사주죠. 이게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격국을 잘 타고 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요, 격국을 이렇게 잘 타고 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운에서 완전 틀어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사주팔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운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주팔자가 이렇게 격국이 깨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은 모아지질 않더라. 그러나 겨우 이제 먹고 살게는 되겠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